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 지은이는 김주수, 경성대와 상지대에서 강의했으며 현재는 마인드통합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자 자기 삶의 정신적 바탕과 같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는 자신의 내면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모든 심리 질환은 자신을 온전하게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어떤 병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었든, 그 삶에 어떤 고통이 있었든, 기실,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심리적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루이스 헤이. 심리치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용과 사랑으로 끝나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아의 내면이 분열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자꾸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내면은 미워하는 나와 미움받는 나로 서로 분열될 것입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자꾸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생긴 나와 못생긴 나를 미워하는 나로 분열될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아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억압하고 회피할까요? 성장기 때 만들어진 상처와 고통과 신념 때문입니다. 성장기 때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 부정과 억압과 회피는 더욱 심합니다.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조건 때문에 내가 나를 부정하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어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모든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자신을 공격하는 포성이 멈추듯 자기 부정과 자기 불신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과 내 안의 모든 나의 모습을 오로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만이 내전을 끝내고 내전을 통합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것이 치유의 본질이자 궁극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내면에 새겨진 그 조건과 기준에 여전히 계속 충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런 조건과 기준에 충성했을까요?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 조건적 사랑이라도 받기 위해서 힘없는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즉 부모가 요구했던 조건과 기준대로 나를 대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아이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 과정에 깊이 내면화되면 무의식에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작동함으로써 다 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거의 평생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과거의 조건화에 여전히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음을 완전히 자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배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자존감을 잇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내 몸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성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때라야 비로소 떠나간다. 김상훈.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절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증상에는 반드시 회피기제와 보상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절한 덕분에 잠시나마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절의 보상기제입니다. 무의식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상처와 충격,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회피기제와 보상기제는 바로 이러한 무의식의 본능적 보호욕구, 생존욕구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무의식에 잠재된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서 풀어내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증상 속에 숨어있는 회피와 보상의 욕구를 찾는 것이 심리 분석의 핵심이며 이보다 더 본질적인 심리 치료의 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성장기 내내 불행했다면 이 사람은 불행이 익숙할까요? 아니면 행복이 익숙할까요? 아마도 이 사람에게는 불행이 익숙하고 행복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상태인 불행을 계속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익숙하게, 더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이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의식 차원에서는 행복을 원하지만 무의식은 계속 불행을 추구하게 됩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 증상은 바로 이런 의식과 무의식의 불일치 혹은 부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혐오나 자기 불만이 많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신에게 그만큼 기대가 크고 바라는 것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전제로 달라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불만이 많던 사람도 실은 혐오와 불만의 형식으로 늘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자기 혐오와 심리적 저항과 억압기제는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즉,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 차원의 보호기제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할 때 높아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높아집니다. 자존감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태도요, 판단이며 신념 체계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과 맺은 나의 첫 번째 관계이자 삶의 존재 방식입니다.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과 욕구를 수용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어떤 조건이나 기준으로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존감은 모든 비교 우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잘난 모습만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못난 모습도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자신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자아상은 삶의 모든 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자기 이해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열등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자기 자신의 삶과 자신을 수용한다. 변상규. 내 마음과의 관계를 바꾸어야 나의 삶과 나의 세계가 바뀝니다.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어야 모든 것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적어도 내 인생에서는 나가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이 우주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세상이나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적 자존감은 조건적 가치가 아니라 무조건적 가치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나를 온 마음으로 수용하고 사랑한다. 절대적 자존감은 아무 조건 없는 절대적 자기 긍정이자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좀처럼 타인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을 모릅니다. 열등감에 중독된 사람만큼이나 우월감에 중독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 어딜 가나 갑질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비교하지 않을 때만 모든 열등감과 우월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공존과 인간 존중이 살아있는 수평 사회가 아니라 위계와 차별이 난무하는 지나친 수직 사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심리적 억압을 해소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 억압을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며 자신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며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며 자신이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며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며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심리적 증상에는 이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 불신이 눈먼 뱀처럼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믿는 것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심리 치유는 모든 부정적 신념의 기원이 되는 나는 사랑받지 못한 부족한 존재라는 심리 기제, 즉 자아상을 해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일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루이스 헤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욕구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정체되거나 내 안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회피하게 되면 되레 그것을 붙잡는 꼴이 됩니다. 억압과 회피는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고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다. 그 경험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한다. 알프레드 아들러. 우리의 마음은 감정, 생각, 욕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나를 수용하는 첫걸음은 바로 내 모든 마음, 즉 나의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분노나 두려움 같은 나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내가 나의 감정을 내 안에서 강한 압력으로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내면에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심리적 문제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내 마음을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감정과 욕구들을 온전히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이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리적 위로와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정과 이해와 공감 속에 치유의 에너지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이해와 공감을 내가 나 자신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전한 생명 시스템입니다. 모든 감정은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감정도 나쁜 게 없습니다. 모든 감정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우리 스스로가 감정을 억압하거나 회피하는 것뿐입니다. 불안감을 못 느껴서 절벽에서 마구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죽거나 다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거나 상해를 입히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외로움이 있어야 친구도 찾게 되고 사랑도 하게 되며 그 가치와 기쁨도 알게 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나를 성찰할 수 있게 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금수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막아줍니다. 슬픔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슬픔은 내게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해줍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은 기쁨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슬픔과 기쁨은 하나의 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감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감정을 적군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편한 감정을 적군이라고 여겨서 부정하고 억압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억압된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치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이 내 가슴에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곰인형이나 강아지를 껴안았을 때 따뜻한 촉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감정을 가슴으로 온전히 껴안고 느껴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억압되면 마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흔하고 공통적인 증상은
가슴 막힘, 가슴 답답함입니다. 가슴 답답함, 머리가 멍하거나 무거움, 만성적 두통, 망각, 주의력 결핍, 불면증, 몸에 힘이 없음, 자주 피곤함, 과도한 신체적 긴장이나 흥분, 심장 통증, 위염, 소화불량, 난독증, 불감증, 발기부전, 섹스리스, 홍조, 아토피, 피부질환, 알레르기, 관절염, 각종 중독 증상. 이 외에도 시민성에 의한 수없이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증상은 잘 낫지를 않습니다. 심리적 고통은 때때로 발생한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부정적 해석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은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적이나 불행으로 받아들이면 피하고만 싶은 적이나 불행이 되지만 고통을 스승으로 여기면 고통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나타난 스승이 됩니다. 치유를 위해서나 정신적 성장이나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필히 고통을 스승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을 때 요요히 떠나갈 것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즐거운지 모른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 남들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 감정을 느끼기 어렵고 피한다. 수동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을 빨리 알아채지 못한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못 내려서 한심하다. 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성장기 때 부모님의 요구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계속 억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착한 아이 증후군의 공통적인 속성이며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조금씩 다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호책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 내 생각이, 내 욕구가, 내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 내 취향이, 내 선택이, 내 주장이,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 언제나 내가 가장 중요하다. 언제나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확언들은 착한 아이 증후군을 치유하는 확언들입니다.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은 대개 성장기 때 심각한 불안 상태를 많이 경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각인된 불안과 공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나 내상을 입게 되며 그 때문에 불안을 더 많이 기피하고 억압하게 됩니다. 절대 불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계속 억압하게 되면 불안이 내면에 가득 쌓이게 됩니다. 가슴에 억압해둔 불안이 가득 차서 포화 상태가 되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황장애의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공황장애를 치유하려면 불안감을 원수처럼 여기며 부정하거나 억압할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불안은 적군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아군이자 사랑의 감정입니다.
생각은 나의 반응이자 해석일 뿐이지 결코 고정된 실체이거나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생각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를 너무 좋아하는 저는 대부분 비만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비를 싫어했던 한 내담자는 비만 오면 더 우울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색깔과 각도와 명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 긍정적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긍정적 현실과 긍정적 감정을 얻기도 하고 부정적 현실과 불편한 감정을 얻기도 합니다. 생각은 사실이나 실체가 아니라 단지 내가 선택한 해석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시야 속에서 모든 것을 인정과 수용과 긍정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이 확고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조정민.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대하는 나의 해석과 반응, 즉 마음가짐, 심리 습관에 있을 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고통만 더해집니다.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두고 오직 내 해석과 반응과 마음가짐을 플러스로 바꿔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좋다. 이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허영의 관점이란 자아의 집착이나 저항에서 벗어난 조건 없는 수용과 긍정의 관점입니다. 모든 심리 질환은 생각 중독 때문에 일어납니다. 생각 중독은 어떠한 상처들로 인해 생겨난 부정적인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자아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고 습관을 총체적으로 바꾸려면 제일 먼저 자아상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아상은 내가 선택한 생각과 신념이요 해석 방식일 뿐입니다. 자아상을 구성하는 생각 또한 얼마든지 가변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반복된 생각은 잠재의식에 입력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전하는 명령에 무조건 복종합니다. 나는 한심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이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에 입력되어 있는 신념들을 좋은 쪽으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물 바깥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만 살면 내 생각 바깥의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밖으로 나와야만 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그들은 생각 없이 죽어갈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자각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가장 이롭고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깨어서 자각하고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삶의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며, 나는 무능하고 한심하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일을 이룰 것이며, 나는 매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믿음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그와 같은 결과를 계속 끌어당기고 또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사고 습관과 내적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붙잡지 말고 온전히 다 내려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될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 믿음은 자기실현적 예언과 같습니다. 만일 무의식 속에 나는 피해자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신념에 따라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피해의식 중독증은 가장 고치기 힘든 증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서 상담가의 말과 행동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상담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의식 중독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입장과 자기 고통만 알지 자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피해의식 중독은 어린 시절 비난과 공격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늘 비난과 공격이라는 프레임으로 타인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것도 비난과 공격으로 해석해서 과민 행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우리의 인격을 장악한 정도만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믿는다. 본질적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영원히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남들과 비교해 폄하하는 것이다. 달린 랜서.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절대로 피해자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루이스 헤이. 강박증은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에 치유법도 오리무중 상태에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강박증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의 핵심적인 기본 욕구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인데 성장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채워지면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좌절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 고통과 상처를 피하고자 다양한 통제 욕구가 지나치게 작동하게 됩니다. 강박증은 간단히 말해 지나친 통제 욕구 때문에 생깁니다. 내면에 지나친 억압 기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나친 통제 욕구가 왜 필요했는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타인이나 사건,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외적 통제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 욕구를 통제하려는 것이 내적 통제입니다. 외적 통제든 내적 통제든 둘 다 애초에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인데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집착하기 때문에 조금만 통제가 되지 않아도 극도의 긴장과 예민함 때문에 고통과 좌절과 불안이 반복해서 생기는 것이
강박증의 본질적 메커니즘입니다. 지나친 통제 욕구는 왜 생겼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지나친 통제를 받아서 그것이 내재화되었거나 자신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을 심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심각할 정도의 반복적인 압박과 정신적 내상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제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된 것입니다. 통제 욕구는 달리 말하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 욕구, 안전 욕구입니다. 모든 중독은 결핍감에서 생깁니다. 성장기 때 충분한 수용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면의 결핍감, 즉 공허감이 생깁니다. 이러한 결핍감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결핍감이므로 사람은 이것을 결코 감당하거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핍감을 그 무엇으로든 채우려 합니다. 결핍감이 모든 집착과 중독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술, 약물, 음식, 담배, 마약, 쇼핑, 게임, 돈, 도박, 성형, 섹스, 운동, 다이어트, 학벌, 지식, 권력, 점술, 종교, 사람 등 중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성장기 때 만들어진 결핍감은 오직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만으로 채워집니다. 결핍감이란 나는 뭔가 부족한 존재고 뭔가 결함이 있는 존재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결함 때문에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온전히 사랑받기엔 뭔가 부족한 존재다 라는 믿음이 무의식에 신념화됩니다. 결국 결핍감은 성장기 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 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수용과 자기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심리적 허기를 계속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은 애착의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슨 집착이든 그 집착의 뿌리는 애착이 필요한 시기에 애착 욕구가 좌절되어 생겨난 병이라는 것입니다. 변상규. 중독은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애착, 즉 사랑의 대체물입니다. 크게 보자면 모든 신경증과 정신병의 근본 원인은 내적 분열과 결핍감,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적 분열은 분하들을 다 끌어안아 통합으로 바꾸고 결핍감은 자기 수용과 사랑으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외모 강박이든 다이어트 강박이든 폭식증이든 이 모두는 어떠한 심리적 이유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의도를 충분히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아도 된다. 행복해도 된다. 죄책감을 안 느껴도 된다. 나는 나를 믿어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자유로워도 된다. 나는 칭찬받아도 된다. 나는 도움을 받아도 된다. 나는 부모님을 미워해도 된다. 나는 용서받아도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된다. 괜찮은 척 안 해도 된다. 요구해도 된다. 나는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도 된다. 이젠 안 맞춰줘도 된다. 남 신경 안 써도 된다. 눈치 안 봐도 된다. 실망시켜도 된다. 좀 화내도 된다. 끊어도 된다. 거절해도 된다. 내 욕구대로 해도 된다. 좀 상처받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좀 신세져도 된다. 좀 미안해도 된다. 반드시 땡땡 해야 한다 혹은 반드시 땡땡하면 안 된다라는 내면에 고착화되어 있는 심리적 억압 패턴과 반대로 해서 땡땡해도 된다로 하면 그러한 억압 패턴을 풀어주는 문장이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도망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장소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네카. 모든 증상에는 숨겨진 보상이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걸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실패의 가능성이 제로가 됩니다. 대인 공포증은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사람을 전혀 안 만나거나 피해버리게 되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됩니다. 모든 증상은 내가 무의식 차원에서 선택한 보호 기제이자 방패이므로 나는 이 속에 계속 숨어 있으려는 강한 욕구와 집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곧 안 나으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욕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증상이든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다고 믿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멋지고 근사한 사랑이 당신의 삶에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 치유를 위해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부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부정이 아주 심한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구를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수용할 때 나도 내 마음으로부터 수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 수용하고 수용받는 것, 허용하고 허용받는 것, 이해하고 이해받는 것,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축복하고 축복받는 것. 이것이 삶의 치유와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의 법칙입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를 얼마나 받았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정서적으로 분리가 돼야 내가 심리적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운명과 선택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몫이므로 부모께 온전히 내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미국에 있든 저승에 있든 내가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 자신이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걸어온 길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마야 앤젤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치유하는 시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자기 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심리적 문제, 그로 인한 신체적 문제까지도 저자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불신이 만들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 태도가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믿고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낫고 자존감이 회복되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정과 수용과 믿음과 사랑은 인생의 기반이 되는 마음 상태입니다. 제가 다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치유하는 셀프 치유가 가능하도록 꽤 친절하게 쓴 책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더 많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유에 나서는 사람은 적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데 정신이나 마음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출산율은 기록적으로 감소했고 자살률과 우울증 등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2023년 한국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57위인데 OECD 중 꼴찌입니다. 이것도 저는 고평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 고통의 바다라고 말했던 붓다가 지금의 한국을 보았다면 아마 삶은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돈도 아니고 열렬한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내 인생이 지옥이라면 나의 두 발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병들어서 썩어가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내면에 억압되고 쌓이다가 결국 몸의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원인은 놔두고 증상만 없애는 데 골몰하죠.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밝고 행복한데 몸이 아프기도 어렵지만 마음은 지옥인데 몸이 건강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억압하고 감추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가령 술을 좋아하고 만취하는 것을 즐기는 분들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하게 억압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술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중독은 본질적으로 억압된 내면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50대 남자의 절반이 알코올 의존증에 해당한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마음이 억압되고 통제되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억압하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니 속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괴로움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자기를 구박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구박하며 왜소하게 보고 비난과 꾸지람을 퍼붓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 영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구박하지 않습니다. 영악하고 교활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면서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또 구박하고 야단치고 나무랍니다. 안팎으로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셈이죠. 제 선생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라, 북돋아 주라고 하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돕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내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의 내가 아무리 내 눈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삶이어도 말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담으로도 자기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반성하고 사과한 후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으려 노력하면 그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부정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엄하며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못났어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정말 존엄한 인간이라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북한의 김정은만이 최고 존엄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최고 존엄입니다. 나부터 나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말, 북돋아주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응원의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체의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시고 자신이 최고 존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자신을 북돋아주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응원의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대할 땐 언제나 이 세 가지 태도를 굳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볼 땐 내가 못나 보여도 거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위의 세 가지 태도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더 멋진 나를 건설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구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